출발한 다음 날부터 나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고등법원도, 뽕파두르 부인도, 슈아절 씨도, 그림도, 달랑베르도, 그들의 업무와 그 공모자들도 깨끗이 잊고 있었다. 본의 아닌 경계심을 늦출 필요만 없었더라면 여행 중 그런 것들을 회상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 모두를 대신하여 나에게 남은 하나의 기억은 출발 전날 밤의 마지막 독서였다. 나는 또 얼마 전 유베르가 번역해서 보내준 게스네르의 목가를 생각해냈다. 이 두 개의 관념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되살아 섞였으므로 나는 두 가지를 합쳐 게스네르 식으로 에브라함의 레위 사람의 주제를 다루어 보았으면 했다. 이 전원풍의 소박한 양식은 그처럼 잔인한 주제에는 거의 적당치 못한 것으로 보였고 또 나의 현재의 처지도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 만큼 유쾌한 사상을 제공해 준다고도 거의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만 마차 안에서 지루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성공해 보려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쓰기 시작하자 즉시로 착상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즐거움과 그것을 표현하기가 수월한데 놀랐다. 나는 사흘 동안에 이 단시의 서두의 세 절을 끝냈다. 그 뒤 모띠에에서 이것을 완성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생활, 생생한 색채, 더 소박한 필치, 더 정확한 표현, 더 원시적인 소박성이 이렇게 전편에 넘쳐 흐르는 시를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원래 싫어하는 주제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지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장점은 일체 그만두고라도 곤란을 극복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공적은 있는 것이다. 에브라함의 레위 사람은 비록 내 저작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애독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일찍이 원한을 모르는 마음, 자신의 불행을 초조해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혼자서 위로하며 자신에게서 그것을 보상할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마음에 대한 감탄을 느끼지 않고는 그것을 다시 읽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 읽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만약 그 책 가운데서 지금껏 경험한 일이 없는 고난 위에 초연할 수 있는 모든 대철학자들을 불러 모아 나와 똑같은 경우에 세워두고 그들이 명예를 손상당해 분개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작품을 쓰게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몽모랑시를 떠나 스위스를 향한 나는 이베르 등으로 가서 내 옛 친구 로갱씨 집에 머무를 작정이었다. 로갱씨는 수년 전부터 그곳에 은둔해 있었으며 놀러오라고 나를 초청한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도중에서 나는 리옹을 거치면 돌게 된다고 들었으므로 리옹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대신 버장송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곳은 요새 도시였으므로 역시 리옹과 같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뒷뱅시의 조카로 암염 관리직에 있으며 전부터 가끔 나더러 놀러 오라고 한 미랑씨를 찾아갈 생각으로 옆길로 들어서 샤랭을 거쳐갈
계획을 했다. 이 계획은 잘 들어맞았다. 밀항씨는 부재 중이었다. 나는 묵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대로 계속 길을 갔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베른너 국경을 넘었을 때 나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그곳에 엎드려 포옹하듯 팔을 벌리고 흙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환호성을 올렸다. 신이여, 덕의 수호자이시여, 나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언제나 자신의 희망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것에 감격하고 마는 것이었다. 마부는 깜짝 놀라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다. 나는 다시 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존경하는 로갱의 팔에 안겨 순수하고 강렬한 기쁨을 맛보았다. 아, 이 믿음직한 주인 집에서 잠시 숨을 돌리자. 여기서 기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힘과 용기를 쓸 일이 있을 것이다. 회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빠짐없이 길게 늘어놓은 것은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런 사정들은 극히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번 업무의 단서가 잡히기만 하면 그것의 진행을 똑똑히 밝혀낼 수가 있어서 비록 다음에 제시되는 문제도 그 최초의 생각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를 목표로 하는 음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멀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해치우는 데는 모든 것을 거의 지금까지 행해진 것처럼 끌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룩상부르 부인이 한밤중에 사람을 보내어 알려준 그 소식에 놀라지 않고 그녀의 슬픔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으며 처음처럼 여전히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하고 성중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나의 침실로 돌아가서 상쾌한 아침 시간을 조용히 잠을 자며 보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역시 체포령이 내렸을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그 밖의 많은 문제들의 해답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체포령이 내린다고 위협하던 시각과 실제로 체포령이 내린 시각을 주목하는 것도 쓸모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이 숨겨져 있는 원인을 캐고 귀납적으로 그것을 찾아내려 할 경우 그 사실의 서술 가운데 사소한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범하고도 두드러진 예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